참으로 부끄럽자겠다. 우리는 좀 더 높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러니까 47년 혼돈된 상황 속에서 당시 청년들이 앞이 잘 안 보이는 이 남북 분단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테이블을 말씀하면서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라. 조 현실. 통일이냐 분열이냐 이때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야만 할까.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훈영 선생이 고민해 왔었던 이런 심정이 살 것이다. 이 분단이라는 그 현실화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합작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권해졌을 것이다. 근데 영훈영 선생도 비슷한 권해 속에 살았다.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 좌절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못지않고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편한 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 역시 너와 같이 조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절망은 안 한다. 또 이는 용서치 않는다. 앞으로 기대는 참으로 크다. 한 가지 기쁜 것은 우리들 젊은이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건설해야 할 것이다. 위하여 이웃나라에 지지 않도록 일본이죠. 이웃나라에 지지 않도록 다른 박제를 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누가 할 일인가? 우리들 정의들이다. 나는 맹세한다. 기업고 건설기에 임하자요. 건설기에 임하자려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무식은 파멸이다. 과학 지식으로 무장하자. 과연 그렇다. 무식은 파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당시의 학문가들을 보니까요. 그 사회과학 책만 읽으시면 아시죠? 아닙니다. 의학서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자연과학 관련해서 조국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일본을 통해서 많은 도서들이 반입됐었고, 도서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그 장영무자라는 분도 보니까 본인이 소장한 주연 책만 200권이에요. 그것을 이제 어느 배반한 봉지가 그것을 훔쳐가지고 책방에 팔아먹었다. 편지를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방에 팔아가지고 뭐 했느냐? 훔쳐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다음 심지어는 구두도 팔아먹고, 옷도 팔아먹고 그랬나 봐요. 그때는. 왜?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편지를 보면은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장용석 이런 분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방과 분단은 청년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장용석은 분단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다. 때로는 원목간 실 속에서 아픔을 맛고 왔다. 동지들의 체포와 죽음도 목격했다. 전향한 동지들의 스스로 모습도 보았다. 그러나 여운형 후에서도 장용석은 굴하지 않고 정리를 붙였다. 무엇보다도 추후 건설을 위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했다. 그는 현장에 임명했다. 이처럼 이제 아무튼 간략하게 여운형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이 되는 건국동맹 계열의 활동가들, 특히 젊은이들이 당시에 이 어떤 권해 속에 살았고 어떤 걸 생각했을까? 이 부분이 공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여운형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하고 맥이 닿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글을 쓰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죠. 양근에서 김석근 선생의 본명. 김석근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필명이고요. 양근아, 꿈에서 깨어라. 조국은 나 같은 자가 하나 빼놓지 않고 부른다. 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상 쓰지 않으련다. 짐작해서 알아라. 작년 1년 전과는 퍽 다르다. 내 그 심정과 나를 위한 모든 노고는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조국을 생각해라. 개와 고양이의 손이라도 빌려서
건설할 때이다. 내 이제 수많은 봉제들을 놓고 나 혼자 어떻게 간단 말이냐. 이는 전 민족에 대한 죄이다. 작년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에서 일부러 이렇게 쓴 것은요, 검열을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는 우리 대한의 청년밖에 없다. 여하간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너한테 이런 글을 쓰는 아니치 못하는 내 심령과 조국을 생각해라. 이게 마지막 22번째 편지를 죽고 장우석은 죽습니다. 왜 죽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선선의 말에 의하면은 우파에 의해서 총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런 청년들이 단순히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미래를 어떤 통일된 국가를 꿈꾸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엿볼 수 있다. 장용석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그날 우리들의 그 환희와 감격은 어떠했던가? 그런 역사적인 이른바 해방은 불행하게도 엉뚱한 곳으로 역행하여 민생은 유사한 이래에 참담한 불행에 빠져 민족은 최대 위기에서 흩어져 있으니 비운으로는 너무나 비운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해방이 있다면 오직 말과 글의 해방이 있을 뿐인 헐벗은 우리들이다. 불쌍하다면 지나치도록 불쌍한 우리 민족이다. 놈들, 일본이죠. 놈들에게 짓밟혔던 더러운 발자국. 아직도 식히지 않고 놈들의 도가에 악물렸던 핏자국. 아직도 신이가 남아 가슴 아픈 이때 또다시 그들의 침략에 맞서 덮친다. 여기서는 이제 미국을 지칭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니고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이 얼마나 민족의 모욕이며 문화의 압박이며 역사의 반동이며. 조국은 부른다. 너 같은 젊은 힘을 그것만을 알아라. 이게 장우석과 김석범의 부청년의 오감 편지. 당연히 김석범 선생이 보낸 편지는 없습니다. 보냈는데 압수당했는지 붙었는지 장우석의 죽음과 더불어서 사라져버렸고 이 장우석이 김석범에 보낸 편지만이 지나마.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 여운형의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해요. 그리고 밝힐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운 삶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시무 역사학자에서 강서수 선생님이 여운형을 왜 어떤 계획을 연구 시작했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가. 자세한 이야기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강서선 선생의 여운형 편지 4권이 제대로 번역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1권, 2권이 부분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아주 안 좋아요. 특히 2권은 반도 안 됐어요. 강 선생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강서선 자료센터에서도 이 여운형 평전을 이제 기획 편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양 앞에도 있습니다만 여운형 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여운형 기념사업을 한다면서 거의 많은 정책을 듣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념사업 중 하나인데 그동안에 여운형 평전 번역단을 뭐 하셨어요? 그게요 아무나 번역을 못해요. 일본어 안다고 번역된 게 아닙니다. 한국어는 잘해요. 한국어를. 아무튼 이제 언제 저희들이 지금 자로 정리 때문에 좀 정신이 여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전문가 역사학자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운형 평전을 제대로 번역해 갔다. 그러면은 몰랐던 부분들이 해명된 것이다. 해명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죠. 이정식 선생님이 미국의 재미사학자시죠. 여운형 연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사 선생님이 여운형 치가 됐다고 하니까 연구를 그만두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덕상 선생처럼 그렇게 많은 자료를 보아한 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수많은 관음서를 보아오셨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여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강덕상 거기 자료순대 보면은요, 여운형 관련 희귀한 자료들도 꽤 있고 사진들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운형 편지의 본주 사진 제가 소개시켜드린 사진 말고 그래서 인터넷 떠도 사진들이고 강사 선생님이 연구하시면서 집필하시면서 얻었던 그 사진들도 부분적으로 그 현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빨리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여운형 알리기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목록 정리 중인데 그게 정리되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여운형 같은 부분은 이제 PDF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 공개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좀